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4월 채용 공고 전월 대비 증가했다라고 했고요. 네,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구인난이 심화된 영향으로 임금 인상 압력이 유발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 실업수당이 끝나는 9월에 노동시장 회복이 예상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끝나는 시점이 9월 6일자입니다.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월 무역 적자 예상치가 부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6월 경제 신뢰자 지수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하고요. 예, 독일의 4월 산업생산 예상치가 상회했다라고 합니다. 호주의 5월 기업 여건 지수가 상승,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영국의 BOE 총재가 연준의 허용치 이상으로 인플레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경고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0.08을 기록했는데요. 네, 미국의 5월 CPI 발표에 경계하는 흐름을 지속된 가운데 독일의 경제 신뢰지수 부진에 따른 유로와 약세로 소폭 상승을 하고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 계좌 전수 조사키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뭐 인터넷 은행 토스뱅크가 9월 달에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금융위 공정위 빗썸의 에어드랍 미지급 민원이 핑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있네요. 그리고 플레이어 네트워크 1130만 달러 투자 유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회사채 발행 규모를 5억 달러까지 확대를 했는데 기존의 4억 달러 정도를 융통을 하겠다라는 게 1억 달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언제 매입이 될지까지는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신탁 자산 보유량이 비트코인 캐시가 0.01% 증가를 했고 링크도 조금 증가를 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폴카다 디파이 플랫폼 카루라 크라우드론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형 코인베이스에서 39만 이더가 출금이 됐다. 드문 상승에 대한 신호이다. 뭐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OTC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왔고요. 크립토 퀀트 알람에 따르면 9일 기준 39만 5,903 이더가 코인베이스에서 대규모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뉴욕주 상원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채굴의 제한법을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탄소 배출량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POW 방식의 채굴에 따른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스웨덴의 한 해 사용량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채굴량이 늘고 있는데 이 주는 전체 탄소 배출 절감 노력에 우리는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의미 없어요. 예, 뉴욕 쪽에서 채굴하고 있는 쪽은 진짜 손에 꼽을 만큼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비탈릭 도지 투자로 400만 달러에 대한 이익을 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지 가격이 하루 사이에 0.008달러에서 0.07달러로 775% 상승했을 때 이를 즉시 매도했다고 합니다. 해당 수익은 뭐 기부 플랫폼 쪽으로 기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뭐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시장 매개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 대한 호가창에 매수 호가창이 있고요. 네, 매도 호가창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호가창을 채워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혼자서 수익을 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사주거나 누군가가 그 물량을 좀 메꿔줘야지만 그게
이 시장 시스템이 그렇게 일단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잘해서보다도 본인이 잘하는 점도 있겠지만 그게 또 플러스로 약간의 운도 따라준다라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으로 일부 기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한테 기부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예, 사회에 약간 기부를 좀 똑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에 방송과 조금 색깔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도 기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본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게 있는데 그거는 이번 영상을 만드는 거와 주제가 좀 어긋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엘사바도르 의원이 가반수 비트코인 합법 법안에 참석을 했다. 여기가 60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600만 명이 다 사용할 수는 없어요. 연령대별로 상당히 인터넷에 어느 정도 습관화가 잘 되어져 있는 연령대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연령대가 있겠죠.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엘사바도르 통화에 비트코인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과 그리고 왁스의 탄소 배출량이 줄이는 친환경 NFT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채굴풀 해시 파워 감소세가 뚜렷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뭐 당연히 그만큼 해당에 있는 그 중국에 있어서 이 풀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채굴편을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짧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쪽에 있는 채굴풀 부분에 있었을 때도 뭐 제각각 다르게 운영을 해왔던 쪽에서 그냥 계속 해왔던 부분은 있겠죠. 근데 그 외쪽으로 그냥 방치해놨던 나머지 채굴풀을 따로 빼서 이전해야 되는 이전비에 대한 그런 기타적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뭐 약간의 비용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비용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에 있는 비트코인을 일부 팔 수밖에 없는 실정과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또 여러 투자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 투자비에 대한 또 추가 지출 부분을 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시에 대한 영향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 물량 자체가 해당에 있는 미국의 IPO 된 채굴 회사들의 거의 그 나머지 파일을 다 뺏어먹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이 다 뺏어먹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이제 여기 엘사바도르를 좀 보면서 느낀 게 좀 있나 봅니다. 암호화폐 거래 관련 법안을 마련을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한 달 연봉 1억 버는 사람의 세금 추이를 한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뭐 굳이 이게 뭐 중요하겠어라고 하겠지만 제가 나중에 MMT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MT가 세금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원래 1억 원대가 요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실수령액이. 근데 세금에 있는 비율이 높아지죠. 예,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에 대한 가치가 더 점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대략 한 600만 원 정도 됐는데 벌써 또 세금이 덕지덕지 붙어서 벌써 또 조금 더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의 근로소득은 어떻다? 본전치기 정도도 겨우겨우 힘들다. 이제는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그 투자가 공격이냐 중간이냐 방어형 형태이냐는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K사, M사, SBS 이런 쪽에 있는 뉴스에서 나왔던 건 매우 극단적인 그런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한 방에 다 날렸어요. 뭐 이딴 소리를 자꾸 짓거리는데 그거는 극단적이신 분들이
매우 손에 꼽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10대, 20대 층들은 워낙 똑똑하고요. 그리고 30대, 40대에서 60대까지도 기존에 여기에 코인에 어느 정도 꽤 1년 차가 넘어가셨던 분들은 거의 다 지혜롭게 판단하고 상당히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 본인이 어느 정도 결정하고 이게 왜 어느 정도에 있는 리스크인지 충분히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돈 부분에 대한 세금이 많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뭐 상관없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일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돈을 많이 뿌린 만큼 기회도 많이 창출이 되지만 오히려 그 기회를 못 잡았던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좀 자극을 받고 미친 듯이 무언가를 좀 자산적 관점으로 무언가를 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뭐 A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돈을 벌고 근로소득을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다. 근데 왜 내가 딱 보니까 이런 투자적인 부분 보니까 내가 했던 행동 자체가 상대적 박탈감이 해서 너무 밉다. 이렇게 나왔던 그런 여러 방송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진짜 피도 눈물도 없이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 금융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를 보면 이 A라는 사람은 그냥 본전에서 약간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거는 A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지 이걸 국제적으로 보고 진짜 냉철하고 금융 시스템적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예. 금융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으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거지 자기 주문을 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생각했던 방향성과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성이 달라버리면 이때부터 이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세상을 읽지 못하는 부분은 본인 탓이 좀 커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도 약간은 스트레스성을 좀 녹이기 위해서 그걸 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회가 요구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그런 트렌드 그리고 그런 준비적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열심히를 하고 있냐, 내가 금융 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냐, 이런 쪽으로 이미 좀 자산적으로 거기서 평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좀 냉철하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러신 분들도 자기에 대한 그런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신 분들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부자의 유지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뻘소리를 많이 했네요. 또 조만간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이 내가 놀고 내가 즐길 만큼에 대한 그 정도 여유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런 생활이 계속 유지되지 않게끔 만들어지는 사회인데 내 연령대가 뭐 예를 들어서 2030 세대이다 라고 하면 내가 이때 뭐 대기업에 있고 어느 정도 연봉이 높다라고 해서 망각이 빠져가지고 절대로 여기에서 많은 돈을 과소비적으로 명품을 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발이요. 나중에 피눈물 흘릴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저런 부분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요 기간별 비트코인 대량 매집 구간의 평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보게 되면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테슬라 온체인 분석 1000개 이상 매입한 4개월 기준의 평단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되게 재밌죠. 그래서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평단은 24,000, 테슬라 평단은 37,000, 그리고 1000개 이상 매입 부분이 29,000달러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29,000원에 왔다 갔다 지금 아슬아슬하게 놀고 있죠. 근데 제가 보는 시점으로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6월, 7월, 8월 달만 잘 넘어간다고 하면, 그리고 못해도 그 반등이 3, 4개월 달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도 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즉 반등에 대한 상승 부분이 또렷하게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생각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 국세청장이 암호화폐 송금 데이터 수집 권한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더 조질 생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최근에 송유관 상태, 해커 사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만큼 이런 암호화폐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행동을 싹을 좀 도려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CBDC 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네, 아마존 디파이 경험 있는 블록체인 전문가를 구한다. 아마존은 아마존 쪽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핀테크 쪽에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디파이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측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빠르게 발전하는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례를 보고 비전과 로드맵과 뭐 출시 전략을 좀 내놓을 생각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채널 리시스에서 2020년도 비트코인 투자자에서 미국이 중국의 4배 정도에 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하고 한국이 9위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추정했던 방법은요. 비트코인 출입량의 이익을 추정을 해서 그 이익을 거래소로 국가별 사용자 비율로 배분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보고서에서 거론된 베트남의 GDP 53위에 오른 반면 이번 랭킹에 13위에 올랐다. 그 때문에 암호화폐 보급이 타국보다 진행되고 있다고 간주를 하고 있다. 반대로 예로는 인도의 경제 규모가 10억 명에 넘는데도 불구하고 18위 비교적 순위가 낮았다. 그 이유로는 암호화 자산의 엄격한 규제와 금지 방침이 이번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부분으로 보여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지금은 거기는 팬데믹이 심하죠. 그래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료도 뭐 중요하겠죠. 그리고 암호화폐 수탁회사 블록데몬이 312억 투자 유치, 골드만삭스 등이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급락의 원인은 FBI가 해커 지갑을 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갑 풀리자 보안성에 대한 우려 급부상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약간의 조금 자극적으로 뽑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좀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건 좀 오류가 매우 커요. 이거는 뭐 굳이 뭐 볼 필요 없이 밑에 있는 댓글 하나에 좀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 기자들 함부로 글을 쓰게 되면 안 된다. 비트코인 자체가 해킹된 거 맞냐?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글을 쓰니 이 밑에 코린이들이 보아니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않냐. 코인베이스 기술 담당이 인터뷰한 것도 이미 나왔는데 자극적으로 조회수만 올리려고 정말 노답인 것 같다. 비트코인이 해킹된 것이 아니라 해커들이 사용하는 서버를 역으로 해킹을 해서 그리고 랜섬웨어를 갖다 바친 비트 개수량이 FBI에 찾아온 개수량의 5개 정도가 차이가 난다. 즉 다 못 찾았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제발 좀 알아보고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가 나왔죠. 70개 정도에서 67점 몇 개 정도만 그렇게 됐다라고도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이 내용도 또 오히려 잘못 와전이 돼서 또 한 번 더 약세가 좀 길어지는 형태였지만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6월 중에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형태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내가 매수 타이밍을 만약에 잡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저라면 6, 7, 8 이렇게 있으면 6월 달에 한번 매수를 했다고 하면 저라면 8월 달, 7월 달에는 안 사고, 그리고 9월 달에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해당 비트코인의 시세 위치를 좀 파악을 한 뒤,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동향을 좀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 8월 달에 나왔던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해서 하반기 전략에 있는 4개월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지 최종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계속 찬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매번 이야기를 했고, 누구보다 더 빨리 이 시점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리딩하는 사람은 아닌 거 뻔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점은 다 말씀을 드렸고, 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서 이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말로 코린이가 돈 벌기 어렵습니다. 어떤 투자 시장에 들어가든 쉽지가 않아요. 어제 방송만 챙겨보셔도 끝에 있는 부분에 다 나왔죠. 왜 그러하는지. 다시 한번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해당에 있는 요 부분이죠.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 잊지 말라고. 2013년도 테이퍼링 예고됐었을 때, 자, 미국 주황색 2개월 그냥 올려서 보자고. 2개월, 유럽 3개월, 그리고 신흥국 5개월 이상 정고를 돌파할 때, 그러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가겠죠. 골로 가겠죠. 그러니까 테이퍼링 한다. 내년은 더 오르겠지. 이런 생각 저는 안 할 겁니다. 저의 매우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테이퍼링이 딱 하는가 동시에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 8월 달에 테이퍼링 시점이 나오니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에 대한 타이밍을 딱 보면 대충 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갈릴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인데 이게 파는 게 너무 아까워. 물량도 꽤 많아. 그러면 8, 90%까지도 찍힐 수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감내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요게 일정 반등이 나왔을 때 본인이 정리를 할 것인지 직접 판단과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뭐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대는 뭐 간단해요. 원래 코인 시장 자체가 하루에 마이너스 10% 20%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산으로 보면 매우 소중하고 중요하죠. 근데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돈을 어떻게 벌어왔는지에 대한 그런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의 돈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수익이 조금 나오면 수익률이 높게 저는 안 가져간다고 했어요. 적절하게 과거의 상반기에는 상당히 높게 가져갔지만 하반기에서는 그렇게 높은 형태로 수익률을 제고해서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났던 사람이 약간 플러스로 전향하거나 조금 더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 나의 마이너스 폭이 여기에서 조금 줄었거나 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선택적 사항 중에 넷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오히려 선택하기에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 뭐 8, 90%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내년에 어차피 매우 싼 시즌이 개막이 되니 그때 분할로 월급 나오자마자 계속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돈이 참고로 큰 돈이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이신 분들은 수익률이 높으면 당연히 뭐 고수익률 계시는 분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테이퍼링 시점 나오면 예상치 딱 보고 기다렸다가 본인은 수익률이 좀 많이 낮았는데 좀 더 기다려, 이런 거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저희 매우 주관적인 생각인데 이게 이 기법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수익하고 소수익은 어떻습니까? 약간 마이너스가 나와도
이 기간 안에 만약에 수익을 못 냈다. 그럼 일단 무조건 손절 치셔야 되고, 중수익률이다 라고 해도 원금 정도면 감지덕지인 겁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하반기에 올라가는 폭이 세질지 강해질지 그건 몰라요. 근데 저의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처맞더라도 자기에 대한 그런 기법이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이런 선택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하반기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본인이 한번 좀 그려보세요. 네. 조언도 중요하지만 그려보세요. 저는 하반기 전략 이미 다 세워놨습니다. 8월 달에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4개월 추이를 좀 보고, 아, 이게 좀 더 12월 달까지 기다릴지, 아니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좀, 어떻게 보면 수익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괜찮아지면 그때 한번 정리를 할 것인지, 그건 8월 달 돼서 제가 제 생각을 많이 첨가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내년에 무조건 테이퍼링이 되면 금리 인상할 때는 별로 안 떨어집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 내용은 안 나왔는데 금리 인상 때는 별로 안 떨어져요. 오히려 테이퍼링 때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점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